돈셰프의 진행을 맡은 한국재무설계의 최병문 대표입니다. 저희 한국재무설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무설계 전문회사로서 돈을 요리한다는 의미의 돈셰프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소비자들과 함께 실제 재무 상담 사례를 통해서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레시피가 있습니다. 집밥 레시피, 베이킹 레시피, 라면 레시피까지. 한국 재무설계 전문 셰프들이 손님들의 가계부를 현명한 가계부로 어떻게 요리를 해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유호실 셰프님과 네. 경문수 셰프님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요.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첫 손님의 가계부 레시피를 어떻게 현명한 가계부로 잡아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계부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저희 이제 첫 번째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40대 초반 맞벌이 부부로 9살 자녀가 있는 3인 가족이었어요.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월 저축, 월 이제 급여 같은 게 한 달에 한 750만 원 정도 되고, 월 저축은 240만 원, 그리고 월 지출은 455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의 현금 흐름을 정리해 보니까 매달 이제 55만 원이라는 미팍 지출이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어디로 갔는지 다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신청을 하셨고, 미팍 지출이 무려 55만 원이면 1년으로 보면 660만 원이라는 큰 돈인데 그쵸. 네, 맞아요. 그거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생활비 중에서 뭐 쇼핑이라든지 이렇게 뭐 낭비하거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것들이 많은 케이스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현금 흐름을 먼저 잡아주는 게 제일 먼저 해드려야 되는 일이죠. 그렇군요. 모든 돈 관리의 기본이 월급 관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를 먼저 좀 작성을 하셔서 이 지출이 고정 지출인지 변동 지출인지를 좀 구분을 하시고요. 특히 변동 지출인 경우에는 이게 좀 꼭 필요한 지출인지, 아니면 지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지출인지, 아니면 낭비성 지출인지를 좀 세분화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좀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그리고 정해보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매달 이제 얼마를 벌고 사실 얼마를 쓰는지 모르면은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달 받는 월급 이외에도 사람들이 연말이나 연초 그리고 이제 그 설 명절 이럴 때 상여금이나 보너스 다 받거든요. 근데 이게 보너스가 말 그대로 보너스가 아니라 다 본인들 급여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이제 월 지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달 쓰다 보니까 적립이 되어 있는데 연 단위 지출들이 있거든요. 뭐 휴가비나 경조사비나 뭐 자동차 보험료나 이런 거 분명히 연 단위로 한 번씩 나가는 돈들인데, 대부분 다 이제 무이익 중에 계획 안 쓰고 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많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거군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현금 흐름을 잡아드렸나요? 미파악 지출이 꽤 커서 다시 이걸 잡아드리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아요. 미파악 지출이 말 그대로 파악되지 않는 지출들이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계속 좀 구체화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이제 적어보라고 하니까 잘 못 적더라고요. 뭐 월 급여나 월 지출도 사실 잘 못 적었는데 그거 계속 좀 구체화했고, 카드값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그냥 카드값 얼마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적어줬거든요. 그거를 뭐 교육비 얼마, 생활비 얼마, 뭐 부부 용돈 얼마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조금 짚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지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간 지출이라든지 뭐 비상금,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분들도 걱정스러워서 한 달에 그냥 30만 원씩을 그냥 빼 놓으셨던 건 거예요. 아무런 뭐 이름이나 이런 거 없이.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손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연간 지출도 구체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화 시키고, 비정기 소득도 또 하나의 통장으로도 이렇게 모아드리면서 3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쓸데없이 모아두는 거에서 한 10만 원으로 그 비용을 좀 줄여드렸어요. 보통 카드 값이라고 하면 사실 그게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세분화 시키기도 참 이게 쉽지 않은 작업 같은데, 근데 어쨌든 세분화를 해보니까 훨씬 더 파악하기가 쉽고 불필요한 지출도
막을 수가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분화를 시키면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하기가 쉬워요. 파악을 해야 또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쉬운데, 현금 지출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쓰고 나면은 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현금 지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현금 지출을 구분하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구분되어 보인 카테고리와 금액들이 정말 이렇게 맞는 건지 네. 이게 한번 점검하기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맞아요. 같고 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네. 스스로 어떤 셀프 체크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융이나 재무적인 거 항상 얘기할 때 가늠이 안 된다는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기준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용돈이랑 생활비 금액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용돈이나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정적인 지출들, 뭐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이런 것들 빼고 그냥 순수하게 회사 출근해서 뭐 점심 먹고, 뭐 저녁 먹고, 뭐 친구들이랑 술 먹고 이런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보통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재무적으로 그래도 이제 월급 관리가 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은 한 달에 한 50만 원 전후, 여자분들은 한 60만 원 전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쓰시는 분들도 많고 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조금 잘하는 편이고,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은 저축률이에요. 저축률은 뭐냐면은 우리가 월급을 세후 기준으로 어쨌든 받잖아요. 네. 세후 기준 뭐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300만 원에서 몇 퍼센트를 저축을 하는지. 제가 이것도 저는 보통 한 20대에서 30대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는데, 저축률 그래도 한 60%가 넘어가는 분들이 현금으로 이런 관리가 좀 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보통 한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용돈이나 생활비 쓰는 금액, 그리고 이제 저축률 이 두 가지 가지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좀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조금 가늠을 1차적으로 해보면 전 좋을 것 같아요. 20, 30대가 60% 저축하면 진짜 훌륭하네요. 네. 부럽다. 네. 20, 3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네. 네. 사실 이제 저는 3, 40대, 이제 예. 우리 경문수 셰프님보다는 좀 3, 40대 부부들의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1명이나 혹은 2명,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맞벌이인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고, 맞벌이면은 부부 용돈을 뭐 이렇게 50만 원, 60만 원씩 사실 쓰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각각 한 4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식비라든지 외식비 이런 부분들의 생활비가 뭐 한 2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맞벌이이시다 보니까 사실은 자녀 교육비라든지 양육비에 좀 지출이 많아요. 그래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셔서 보통 한 400에서 450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3, 40대 가정이 그런 지출을 하는구나를 기준으로 삼고 나를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혼자 스스로 파악하기 힘들다면 우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통해서 정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아가 또 주의해야 할 점 또는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계속 얘기 드리는데 좀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정하고 좀 실천까지 해보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사실 저는 그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면서 가계부를 잘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계부는 우리가 이미 쓴 거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이미 다 썼고 적으면서 사실은 나 이렇게 많이 썼구나, 다음 달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약간 반성 정도로 끝나는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는데 가계부 적는 사람 치고 그렇게 현금으로 관리가 잘 됐던 분들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정해봤으면 좋겠고, 예산을 단편적으로 정하고 지키려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사실은 뭐 1월 달에는 그냥 막 썼어. 근데 2월부터 나 당장 한 50만 원 갖고 생활을 해야지.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지키기 어려운데, 예산을 그래도 정해보라고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한 달에 50만 원 쓰자 이렇게 예산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론적으로 한 2주가 지나면은 한 25만 원이 사실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아요.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뭐 먹을 거는 뭐 있지? 우리 뭐 냉장고는 어떻게 파먹지? 막 이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남은 2주 동안은 우리가 소비 같은 게 사실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거를 좀 정해보고 실천까지 해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 실천도 할 수 있잖아요. 기준을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사실은
그게 또 제일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엄청 의지가 높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줄이고 뭐 자기들 생활을 절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따라하시고 잘 조절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쉽게 안 변화하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중간에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당부드리고 싶고 사실 혼자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내가 이럴 때 좀 누군가가 뭐 이렇게 좀 보완해주고 이러면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같이 관리 받으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그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혼자 하면은 자꾸 합리화를 해요. 맞아요. 이유 없고 네. 핑계 없는 소비가 없어요. 그쵸. 이거는 맞아, 그치. 잘했어. 뭐 이래서 가성비를 떠나서 가심비라고 또 하잖아요. 정말 좋은 핑계거리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나 고생했으니까 네. 보상도 해줘야 네,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뭐 돈이야 쓸려면 다 쓰니까. 네. 네. 저는 아까 김문수 셰프님이 얘기하신 가계부는 결과물이다. 여기서 조금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정말 이 예산을 미리 잡아보고 네. 그다음에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또 이걸 습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실제 두 분 경우에는 네.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어떻게 자. 하시죠? 자아비판의 시간인가요? 네. 사실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누가 관리를 할 거냐를 정하시는 게 우선 네.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하고 싶거나 아니면 잘하시는 분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같이 하지 않고 그냥 일정으로 공동의 생활비는 공동 부담을 하지만 각자가 각자 것들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니고. 네, 근데 다 저는 뺏겨서. 저는 젊은 부부 아니고 나이 든 부부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혼자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냥 제가 용돈 주면 그걸로 생활하는데, 근데 보통 큰 저축을 새로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좀 크게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만 이제 의견을 좀 구하는 편인데요.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그냥 이게 일방적인 통보가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은 좋게 하셨는데 결국 본인 이제 마음대로 내 하시는 마음대로 거네요.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근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막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다 저희 부부가 하는 얘기들이에요. 저희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 현금 흐름이나 월급 관리 이런 거를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약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돈놀이 날로 정해가지고 이제 월급 날이죠. 서로 이제 뭐 지갑이나 핸드폰이나 공인증서 이제 갖고 와서 책상에 앉습니다. 식탁에. 그래서 월급 같은 거 이체하고 뭐 자동 이체할 것도 쭉쭉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좋은 얘기도 나오는데 보통은 좀 얼굴 붉히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왜 그랬냐 이런 얘기 하지만 근데 이런 아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행위들이 자극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고 긍정적인 얘기도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야, 우리 이번 달에 얼마 저축했고 1년 하면은 얼마 정도 모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 다음에 어떻게 이사 가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거를 끊임없이 놓치지 않는 거는 저는 사실 되게 좋다고 괜찮네요. 생각을 해요. 정말 네.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네요. 네, 현금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지출을 바로 잡는 것이 정말 돈을 저축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파악하고 예산을 살펴보고 실행을 하기가 힘들다면 한국재무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의 현금 흐름에 대한 요리는 끝입니다.